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다시 슈퍼 사이클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올까요?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마이크론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메모리 슈퍼 사이클 하면 여러분들이 아니 맨날 HBM 하다가 메모리 전체 훈풍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텐데 마이크론의 실적 부분을 좀 하나씩 보면서 이게 이제 왜 이제 메모리 슈퍼 사이클의 어떤 전조 같은 건지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또 마이크론의 회계 연도 우리가 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한 달 정도 먼저 항상 발표가 나오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풍향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맞는데 보통 이제 언론에 보니까 대부분 전년 동기비와 비교를 해서 엄청나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비교를 해놓으면 사실 분석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3분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3분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비수기였던 2분기에서 성수기인 3분기로 가면서 변화를 보는 게 정말 성수기 효과가 확실히 올해 나타나고 있는지 네. 이 수치를 보면은 최소한 4분기까지 좋을 것인지 안 좋을 것인지 예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올 성수기 때 실적을 보면 내년에 약세로 떨어질지 내년에도 어느 정도는 실적이 좋을지 이걸 가늠할 수 있는 좀 풍향계가 돼서 저는 주로 이제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서 2분기 대비 3분기의 실적을 비교하면서 분석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뭐 한 20% 정도 그 정도면 사실 그렇게 좋지도 않고 당연히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가면 나올 정도 수준이었는데 제가 네. 주목했던 거는 영업이익이 2분기 대비 3분기가 58.8%가 증가를 했습니다. 보통 성수기로 가면서 매출 증가보다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큰 게 맞아요.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했던 거는 올해 성수기 효과는 확실히 존재하는구나. 그것이 전반적으로 메모리 시장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영업이익률이 3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조만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발표,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텐데 2분기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기대를 품게 되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아마도 지금 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에서도 기대치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근거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마이크론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것이 정말 메모리 전체가 좋은 건지 궁금하신 게 네, 그거죠. HBM이나 AI 네. 쪽만 좋은데 끌고 가는 건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메모리 제품들 가격 동향을 훑어봤는데 물론 작년 이맘때보다는 다 상승하긴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최근에 트렌드포스 예측치 보면은 3분기, 4분기에도 조금씩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가격 수준이 작년도에 사실 썩 좋지 않았었잖아요.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때 수준에서 크게 좋아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더 확인해야 되겠다. 조금 더 좋아지긴 했지만 그게 엄청난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율이 지금 뭐 30%, 40% 나올 수 있는 기준 수준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HBM을 제외한 AI와 연관된 섹터를 제외하면 제가 볼 때 마진율이 한 10%나 될까 말까 수준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모리 전체 훈풍 슈퍼 사이클은 조금 너무 좀 앞서 나간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아직은 좀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론이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이 좋아진 거는 SK하이닉스는 이미 작년 3분기부터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뜯어보면 HBM의 마진율이 이제 추산을 하는 거죠. 해보면은 60에서 65%가 나오고 있었고 그런데 합산 영업이익률이 한 40%가 나오고 있었어요, 작년에. 네. 그러면 HBM을 제외한 다른 쪽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또 거꾸로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서 마이크론도 보면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게 HBM의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네. 전 세계 HBM 시장을 차지하는 시장점이 높아진 것이 어떻게 보면 3분기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HBM이 하드 캐리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진단을 내리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메모리로 가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론은 이 회계 연도가 좀 달라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4분기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6, 7, 8을 이제 마이크론은 4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랑 좀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올 때 우리는 한 달 더 먹게 되는 거죠. 한 달이 그쵸? 예, 한 달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 조금 더 명확해질 텐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일단 HBM은 오케이. 근데 전체 메모리까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필요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이슈를 다루게 된 것이 그동안 늘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우리 K 반도체의 발목을 잡았던 모건 스탠리가 갑자기 뷰를 너무나도 밝게 이제 바꾼 이제 이 대목에서부터 이게 진짜인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모건 스탠리 왜 이런 걸까요?
모건 스탠리가 사실 작년 여름에 또 굉장히 안 좋은 리포트를 네. 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상당히 출렁했었는데 그때 논지는 뭐였냐 하면 여전히 HBM을 제외한 수요는 좋지 않다. 근데 HBM의 마진율이 2026년이 되면 공급 과잉 이슈 때문에 떨어질 맞습니다. 거다. 이게 공급 과잉. 주된 거였었는데 네네. 이번 리포트 핵심은 내년까지 HBM 공급 과잉 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요지였었고요. 결국에는 HBM, 그러니까 AI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이제 시점에 따라 조금 변화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 증권사마다 약간의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작년 이맘때 분석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으로 가면서 다운 사이클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설비 투자와 수요 증가를 이제 같이 매칭시켜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의외로 지금 최근에 저도 수정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전반적인 메모리 시장이. 그래서 그 근거는 수요가 좋았다는 아니고요. 예. HBM 수요가 좋았건데 이미 작년에도 알고 있었던 네. 거기 때문에 다른 수요로 확산이 될 거냐 여부인데 사실은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퀘스천인데 예. 단지 제가 이제 그것을 하는 거는 설비 투자 쪽, 그냥 공급 쪽의 이슈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재고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예. 지금쯤 재고가 상당히 높아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설비 투자가 많아지면서 공급 과잉 이슈가 분명히 내년에 불거졌어야 되는데 그러죠. 올해 설비 투자를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안 했습니다. 메모리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설비 투자, 공급 섹터가 공격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여전히 밸런스가 맞아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밸런스가 맞아 있다면 내년까지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2027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비 투자가 많이 될 것이고 공급과의 이슈가 불거질 거다라는 시장 전망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2027년까지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까지도 저희가 좀 한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BM이 뭐 좋은 건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또 HBM은 포로 가면서 또 새로운 뭐 가격 경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뭐 낸드 플래시라든가 서버용 디램이든가 여기까지가 확산되는 이제 그래야 슈퍼 사이클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좀 내리면 장기 슈퍼 사이클 일단 2026년까지는 고 할 수 있을까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2026년까지는 이제 현재 전망치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보면은 내년까지 괜찮을 까 보고 있는데 가긴 한다. 근데 지금 보면은 후년은 잘 모르겠다라는 이치는 얘기는 모른다고 하셨죠. 내년 네. 하반기로 가면서 어떻게 변화될지는 좀 현재로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HBM을 제외한 전반적으로 A와 연관된 섹터로 이제 같이 끌고 네. 동반 성장하는 이슈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가격에서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낸드에서도 전반적으로 낸드가 디램보다는 가격이 좀 약세 쪽에 있는데 이 SSD 가격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서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램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큰 거는 PC에 들어간 범용 디램인데 아쉽게도 이건 이미 한국 기업들은 거의 매출 비중이 얼마 없습니다. 없죠. 네.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갖고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섹터. 근데 모바일 쪽은 사실 그래픽과 모바일 쪽은 썩 좋지 않은 상황. 네. 왜냐하면 수요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근데 유독 서버용 디램은 가격이 나쁘지 않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그게 AI 훈풍인 거잖아요. 그것이 AI 연관된 예,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도 HBM, 그다음에 ESSD에 들어가면 낸드, 그다음에 서버용 디램 쪽은 가격이 작년 이맘때보다 상당히 높은 곳에 형성돼 있고 네. 전망치도 하반기에도 좀 더 올라갈 것 보고 있어서 이제 HBM 온리에서 사실은 조금은 그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건 맞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A1의 기업 서버에 국한돼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이번에 JP모건 자료 한번 보면은 이제 AI용 이제 서버용 디램에 대해서는 꽤 밝게 보고 있어서 이게 이제 반도체 또 전체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하나의 또 논거도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저 정도까지 퍼지게 된다면 이제 HBM은 워낙 잘했던 거고 그 다음 부분에서의 이제 훈풍이 좀 불까요? 그런데 지금 많은 이제 뭐 소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네, 나오는 뭐 것들은 CXL로 이어진다 뭐 여러 개 쭉쭉 나오죠. 이게 새로운 디램 제품이라 보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모듈을 구성하는 방식의 문제, 패키징의 방식의 문제, 그다음 모듈과 먼저 연결하는 스위칭의 문제에서의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슨 새로운 기술로서 기업의 성장세와 그다음 수익성을 끌고 갈 수 있는 제품들은 아닌 거고요. 네. 오히려 내년이 되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아무래도 HBM 시장에서 참전을 하겠죠. 그렇죠. 3에. 전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 과잉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약세로 가는 게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객이 가격 결정권 쪽에 좀 더 힘을 갖게 되는 시장이 내년부터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루빈 칩이 내년에 예상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데 네. 젠슨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현재 고성능 칩은 다 무조건 HBM
쓰고 있었는데 루빈 칩에서는 HBM과 그래픽 DDR이라고 하는 GDDR을 섞어 쓰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 얘기는 이제는 가격 경쟁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경쟁사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네. 심지어 중국 로컬 기업들이 자체 칩까지 만드는 입장에서 중국 시장도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무조건 비싼 제품 고성능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올해까지가 종말이다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엔비디아조차도 중저가 제품 라인업을 만들어서 가격 경쟁을 참여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모델 3와 Y를 내놓은 것과 똑같은 원리인 거죠. 처음에 모델 S, 모델 X는 1억 원이나 되는 비싼 차였기 때문에 이게 대중화 시대에서까지 통하지는 않는 전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제 성능이 가장 좋은 칩에서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가격 경쟁하는 칩으로 가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게 됐는데 HBM의 일부 시장이 이제 GDDR로 전환되는 거죠. 마진이 비교가 안 될 거예요. 10년 수준으로 떨어질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가 현재와 같은 영업이익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삼성전자 편, SK 하이닉스 편 이제 선호도가 나뉘면서 본인들에게 좀 더 좋아하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3 12단 들어갔다. 여기에 뭐 미국의 파운드리 좋다. 없던 게 새로 생겼으니까 오케이.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 쪽은 삼성 들어와도 하이닉스는 HBM4로 간다. 그럼 4에서는 압도적이다. 여기서도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각자 좀 좋은 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모두 이제 가격 경쟁, 가격 하락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둘 다? 가격 하락 압박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제 엔비디아에 내고 온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보면 HBM4 샘플을 이미 하이닉스가 3월 달에 엔비디아에 제출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10월이 다 됐으니까 7개월이면 테스트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수주를 본격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 납품을 시작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원인인데 하나는 가격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 생각보다 마이크론이 선전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지렛대가 돼버린 거예요. 잘 못한다던데 또 아닙니까? 최근에 시장 점유율도 높았고 삼성전자를 누르고 이제 2위로 완전히 올라섰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이 우린 좀 싸게 줄 테니까 우리 거 많이 사라고 하고 있으면 4에서요. 4에서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하이닉스도 너네도 좀 가격을 낮춰야지 옛날만큼 물량을 사줄 수 있어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가격 협상이 좀 길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AMD에서 자체 취입이 이제 MI 시리즈가 있는데 네. 이제 450이 최근에 이제 선을 보였는데 엔비디아가 생각했던 건 훨씬 성능이 좋은 거예요. 아 그러면 원래 스펙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루빈 칩을 어떤 스펙으로 내놓을지. 근데 MI 450을 누르려면 좀 더 스펙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다시 조금 설계 변동이 있고 HBM 성능도 조금 높여야 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다시 피드백이 갔을 수도 있어요. 마이크론 하이닉스한테 너네 일부 좀 수정해서 다시 한번 성능 조금만 높여줘라는 부분들. 예.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있어서 지금 HBM4의 본격적인 납품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누구에게 유리하느냐 네. 후발주자한테 유리해지는 거죠. 예. 삼성전자도 비슷한 시기에 그런 납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HBM4에서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엔비디아가 제일 좋겠네요. 가격을 다 싸게 누를 테니까. 근데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왜 이렇게 되냐면 본인도 지금 마진 압박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 때문에. 모든 제품을 지금 TSMC에서 만들잖아요. 예. 공장이 없으니까. 근데 분명히 HBM4가 들어가고 루빈 칩이 들어가는 거면은 미국에서 짓고 있고 대만에 이미 지어져 있는 2나노 공정을 적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3나노 웨이퍼에서 2나노 웨이퍼 공정 가면서 가격을 50% 올려 인상해 버렸어요. TSMC가. 네. 이미 엔비디아는 제조 원가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HBM4로 가면서 하이닉스도 30에서 50%가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지금 원가 압력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본인은 가격을 높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내려야 되거든요, 오히려. 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본인의 수익성을 최대한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쪽하고도 지금 가격 협상에서 만만하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 이때 삼성전자 만약에 덤핑 공세를 한다 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미끄러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판이 완전히 또. 그러니까 난 마진 없어도 좋아. 예. 일단은 시장 점유율이 중요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초기 예. 시장에서는. 예. 그게 삼성전자는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게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도 할 수 없이 가격을 인하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HBM4에서 맞물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뉴스들이 아직까지 좀 뒤로 밀리고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중국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궁금한 것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준은 진짜 어딘가. 지금 GDDR 시대로 간다고 하는데 뭐 거기도 5 뭐 이런 얘기 뭐 충분히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HBM도 할 수 있다는 요거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중국은 아예 엔비디아처럼 지금
AI 칩을 자기네가 파이에이도 그렇고요, 알리바바도 그렇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진실 혹은 거짓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도 한번 봐주시고 지금 중국이 내놓다는 이 AI 칩까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AI 칩을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예, AI 관련된 먼저 거니까 갈까요? HBM을 네. 말씀을 드리면 음. 이제 자체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성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베일에 갈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중국의 칩을 사서 쓰는 거는 결국엔 중국 기업들밖에 없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세한 정보들이 공개되기가 쉽지 않다. 네네. 그다음에 굳이 본인이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앞서 있지 않은 게 분명한데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언론에 공개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HBM 수준, 제가 볼 때 아마 양산 초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게 아마 5세대라거나 HBM3 이 수준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전 세대까지는 아마 양산을 초도 물량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한국 기업을 위협할 수준은 전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네.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조금씩 높아지긴 하겠죠. 가격에 이점이 있고 중요한 거는 미국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한국과 노력하는 거죠. 미국의 네, 칩을 사서 쓸 수 네. 없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중국 거를 사서 써야 되는 입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장 전체 어쨌든 물량 공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 이런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디램과 낸드 전반적으로 중국의 기술력이 그럼 어느 정도이냐? 보통 우리가 기술 수준이 몇 년이 뭐 벌어졌냐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기술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옛날의 1년과 지금의 1년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2년이 옛날에 4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네, 네. 이제는 뭐 몇 년으로 좁혀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기술이 예를 들어서 몇 나노까지 만들 수 있느냐 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HBM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5세대 D1 제품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B라고 하는 제품들 그게 아마 원시 전 단계죠. 원시 전 단계죠. 한 12나노 네. 근처일 거라 네.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예 건너뛰고 왜냐하면은 원B가 잘 안 됐어요. 양산이 잘 안 돼서 HBM4에 아예 바로 원C로 가겠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비슷한 걸 했어요. 그러니까 TSMC에서 4나노 갈 때 나는 먼저 3나노 가겠다. 그다음에 DUV를 쓸 때 나는 먼저 EUV를 쓰겠다. 그다음에 거기서 먼저 핀패스로 할 때 나는 먼저 GAA 공정 도입하겠다. 이게 사실은 모 아니면 도의 전략이거든요. 네. 성공하면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선두주자라. 그런데 수요를 안정화시키는 게 사실 훨씬 어려워지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를 건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HBM4에서 원시를 쓰겠다라는 삼성전자의 전략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긴 하지만 네. 결과는 뭐 아니면 도인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해 주신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 원 B가 아직 조금 힘들고 원 A를 막 시작할까 말까 하는 정도 격차는 있다. 격차가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들은 일단은 떨어지더라도 싸지면 싸다는 메리트도 있고 중국 네. 정부의 압박도 있기 때문에 사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DRAM에서 시장 점유율이 아예 옛날엔 중국 기업들이 0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약 5%까지 올라왔고요. 낸드는 7%까지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게 대부분 중국 로컬에 풀리겠지만 네. 어쨌든 가격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가 임박했거든요. 관세 나오게 될 시 거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